응차 오오오오 응차 샵. 네, 안녕하십니까, 아름들입니다.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황금돼지 해가 밝은 지 벌써 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3일인가요? 예. 오늘만 지나면 내일이 이제 불금이네요. 내일 또 하루 즐거운 주말 또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 프로 기초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 패널에 대해서 이제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은 작업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작업 영역이면서 또 프리뷰 영역으로 해서 미리 보기 영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컴포지션 패널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뿅.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요 창이 이제 그 컴포지션 그 패널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니까 주의 깊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컴포지션이 없을 때는 뉴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컨트롤 N 눌러서 그 컴포지션 만드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뉴 컴포지션 from footage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불러오기를 하면서 바로 푸티지를 바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요걸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고 임포트 하면 바로 불러오기를 하면서 이 그 푸티지까지 컴포지션까지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아이콘에다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타임라인에 가져다 놓으시면 이 푸티지와 원래 내가 선택한 푸티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런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여기 컴포지션 창은 프리뷰 창입니다. 미리 보기 창. 실행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진행을 시켜보면 말 그대로 이제 프리뷰가 진행이 되겠죠.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Always Preview This 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컴포지션 이 패널 자체에서 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컴포지션의 미리 보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푸티지 미리 보기도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서 누르면 요 위쪽에 보시면 컴포지션이 하나 있고 옆에 보시면 그 푸티지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푸티지를 미리 보기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미리 보기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요렇게 여러 가지 두 개가 열려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위쪽에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프리뷰는 항상 여기서 보겠다 이 얘기죠. 이야기는 뭔가 하면 Always Preview This View를 선택을 해놓고 나면 푸티지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진행을 시키게 되면 이쪽으로 컴포지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탁 누르면 그죠? 컴포지션이 여기서 재생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이 여러 레이어를 작업해서 여기 있는 그 레이어들을 여기서 불러다 쓰기도 하거든요. 요것도 밑으로 빼놓을까요? 지금 안 보이는 창인데 밑으로 들어갔으니까는요. 여기 타임라인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요 레이어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요 레이어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재생을 시켰다 그랬을 때 딱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요 컴포지션을 완벽하게 프리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만 보여지게 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다른 작업을 하고 레이어 작업을 하고 이 레이어 작업은 말 그대로 독립 레이어 작업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운다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독립 레이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하여간에 이 독립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프리뷰를 시키면 이 프리뷰만 항상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끄면 미팅 요 레이어입니다. 요거는 푸티지가 아니고 레이어입니다. 요거는 푸티지고요.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푸티지고 여기 확대를 한번 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컴포지션, 요거는 푸티지. 똑같은 그림이지만 여기 보시면 요거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줄여놓고 보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요렇게 각 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똑같은 그림일지라도 이게 다른 거다. 요런 거고요. 밑에 거 이거 더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컴포지션 창은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고요. 위옆으로 옮기거나 이럴 때는 H키를 누른 상태, 요 위쪽에 보시면 요 핸드 툴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핸드툴 요거의 단축키인 H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포토샵에서 하고 똑같죠. 자, 확대해 놓고 나서 이 부분만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뭐 포토샵처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크기를 원상태 크기로 원본 크기로 만들라 그러시면 쉬프트 키하고 요 물음표 밑에 있는 슬래시 키 있죠. 요거를 딱 누르시면 이 꽉 찬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요거 화면 움직이고 확대하고 의외로 요 기능도 쓸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lways preview this view 요거 설명드렸고요. 요걸 일단 저는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꺼놓도록 하고 필요에 의해서 프리뷰를 할 때는 항상 컴포지션 전체를 보고 싶을 때는 요걸 해 놓으시면 좋고요. 요거는 뭔가 하면 프라이머리 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뭔가 하면 그 모니터를 듀얼 모니터나 쓰거나 할 때는 요 그 컴포지션 프리뷰 창을 옆으로 빼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빼놨을 때 그 창이나 요 창이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컴포지션 창을 첫 번째 그 프리뷰 창으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3D 뷰와 관련된 겁니다. 요거 이제 그 어도비 이머시브 인버런먼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영어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여간 여기 보시면 뭐 360도 모노크롬 뭐 오버 요거니까 입체 영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당분간은 지금 당장은 쓰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360도와 관련된 것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매그니피케이션 레이터 팝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 크기를 프리뷰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1%부터 1.5%부터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우스 휠로 크기 조절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 피터 100%는 100% 크기가 되고 핏으로 해놓으면 꽉 차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니까 뭐 꽉 차는 그림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많이 쓰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우스 휠을 쓰게 되지 이거를 그 여기를 눌러서 쓰지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그 옆에 보이는 요거는 뭔가 하면 Choose Grid and Guide 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뭔가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타이틀 액션 세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CRT 브라운관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이 이렇게 잘려서 안 나오는 영역이 많았다 그럽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전한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라인이 되고요. 프로포셔널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뭔가 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굵직굵직한 기본적인 이 그리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그리드는 촘촘한 그리드가 나타나죠. 이렇게 뭐 맞추기를 하거나 이럴 때 또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그냥은 가이드가 안 나옵니다. 그냥은 가이드가 안 나오는데 요 가이드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이제 룰러라고 있죠. 자입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R이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 이제 자가 나오죠. 자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안내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쓰는 거랑 똑같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쓰는 거랑 똑같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리드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리드를 빼겠습니다. 프로포셔널 그리드도 빼고요. 이렇게 해서 안내선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안내선의 정렬을 하거나 뭐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뭐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제거하면 되고 안내선을 자를 지웠어도 안내선 남아있지만 안내선이 갈구친다 그러면 이거 지우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안내선이나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과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하면 토글 마스크 앤드 쉐이프 패스 비저블리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마스크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패스가 보이도록 할 것이냐 안 보이도록 할 것이냐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면 뭐 그 애프터 이펙트는 이 마스크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 까고 뚫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테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요거를 눌러서 꺼버리면 테두리가 안 보입니다. 테두리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수정할 수는 없겠죠. 수정하기 힘들죠. 근데 요걸 보이도록 해주면 요거를 보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코너핀처럼 뭐 이런 식으로 코너핀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스크를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이건 이제 마스크의
마스크 또는 쉐이프의 패스가 보이게 한다, 안 보이게 한다. 뭐 이런 기능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보이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옆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타임라인 인디케이터라 그러죠. 시간 표시 막대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내가 지정해 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뭐 300 하면은 3초 위치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이 아래쪽에 이 타임라인 막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시면 요 숫자가 변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변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에 있는 여기 타임 인디케이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건 뭔가 하면 테이크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면을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를 그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뭔가 변화를 줬을 때 그 변화의 어떤 차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테이크 스냅샷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나면 그 옆에 눈 모양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걸 누르기 전에는 눈 모양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눈 모양이 뭔가 하면은 누르면 쇼우 스냅샷이 되고요. 떼면 원래 모양입니다. 그 사이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효과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뒷모습을 본다거나 이전 모습과 그 변화된 모습의 차이를 보고 싶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이건 따로 저장되는 거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옆에 거는 뭔가 하면 Show Channel and Color Management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각 채널별로 보는 기능입니다. 레드 채널만 본다든지 각 채널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린 채널만 본다든지 뭐 알파 채널만 본다든지, 그러니까 알파 채널 가지고 또 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죠. 알파 채널만 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RGB 스트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각 채널별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Set Project Working Spac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쪽 그 프로젝트 패널에서 봤듯이 프로젝트 세팅 창에 컬러를 세팅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게 됩니다. 열어주게 되고요. 자, 그럼 요거는 기본적으로 RGB로 그냥 두고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알파 채널을 사용하거나 각 색상 채널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요거를 쓰게 되겠죠. 그 옆에 보이는 것은 뭔가 하면 리솔루션입니다. 다운 샘플 팩터 팝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요건 뭔가 재생되는 여기 미리 보기 하는 그거의 품질을 이야기합니다. 풀로 할 것이냐, 하프로 할 것이냐, 뭐 3분의 1로 할 것이냐, 4분의 1로 할 것이냐, 커스텀으로 해서 더 줄일 것이냐 이런 건데, 이거를 뭐 쿼터 정도 4분의 1로 정도로 줄이게 되면 거친 화면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칠죠. 거칠지만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선명하게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크게 보면 조금 더 나으실라나요? 크게 키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풀이고요. 자, 쿼터로 가면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속도는 빨라지는 대신에 이게 거칠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토로 해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가 지원차 렌더링을 하다가 속도가 늦어지면 스스로 이 그 품질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능하면 오토로 두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토로 해놓으면 현재로서는 뭐 풀로 해도 지장이 없으니까 풀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네요. 자, 그렇고요. 그 옆에 뭔가 하면 요거는 이제 Reason of Inte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뭔가 하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보겠다 이 얘기죠. 이게 원체 애프터 이펙트가 작업을 하다 보면 렌더링하고 이러는데 그 용량을 많이 잡아먹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만 보고 렌더링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파란색으로 변했죠. 요렇게 끄면 내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만 보여집니다. 렌더링도 표시한 부분만 보여주면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여기만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어떤 효과만 줄 때는 요거를 써서 하면 좋겠죠. 끄면 원상태로 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스크는 하나 지워버릴까요? 마스크는 지워버리고, 얘는 왜 이렇게 움직였나? 아무튼 이렇게 가져다 놓고 뭐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하면 토글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것을 보이도록, 투명한 거를 이렇게 보이도록 한다는 건데, 요거를 제가 요 영상에 투명한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명한 영역을. 요거는 요 레이어만 더블 클릭을 하면 요쪽에
컴포지션 창에 레이어가 이렇게 창이 탭으로 구분이 되면서 이렇게 따로 요 레이어만 편집할 수 있도록 됩니다. 여기서 지우개를 가지고 제가 이걸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충 지웠습니다. 대충 지워 놓으면 밑에가 검은색이니까 뭔지 잘 모르겠죠. 요럴 때 브러쉬를 조금 바깥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밑에 게 보이도록 해주면 지금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지금 이거는 레이어 창이기 때문에 그렇죠. 컴포지션 창은 여기입니다. 눌러보시면 밑에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렇게 표시가 나시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투명 영역을 편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거를 눌러주시면 요 투명한 영역이 이런 식으로 격자무늬, 투명 격자무늬로 표시가 납니다. 투명 격자무늬로 이렇게 투명 격자무늬로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투명한 영역을 편집할 때 쓰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카메라 뷰입니다. 카메라 뷰인데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액티브 카메라는 정면에서 이렇게 보는 걸로 돼 있는데 3차원으로 가면 요게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보는 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3차원으로 어떤 레이어에 3차원 설정을 했을 때 프론트로 보느냐 레프트로 보느냐 이렇게 카메라를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건 3차원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보는 뷰 개수입니다. 하나를 볼 것이냐 뭐 두 개를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보시면 요거 하나는 이게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보여지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투명한 영역이 그리드가 보여지는 거고요. 요거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관심 있는 영역만 보는 거 전체를 보는 거 이렇게 카메라 두 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네 개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또 3차원 보기를 할 때는 요거를 또 상하 좌우에서 보는 카메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뷰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뷰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 토글 픽셀 에스펙트 레이트 커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픽셀이 1:1 픽셀이 아닌 영상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나 그림, 푸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른 것들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1:1로 보여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이 비율이 다른 놈을 준비를 못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패스트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프리뷰를 할 때 뭐 어댑티브 리솔루션이라는 거는 렌더링을 할 때 프리뷰를 할 때 오픈은 파이널 퀄리티니까 최종 결과물 수준인 거고요. 어댑티브 리솔루션은 말 그대로 수용 가능한 정도로, 그리고 드래프트는 좀 거칠게, 패스트 드래프트는 더 거칠게 해서 렌더링을 좀 더 빨리 하게 한다는 거고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만 보이게 됩니다. 개체의 와이어 프레임만. 요거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같은 걸 잡을 때 와이어 프레임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패스트 프리뷰, 패스트 프리뷰, 프리퍼런스라 그래가지고 패스트 프리뷰의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에디트에 프리퍼런스에서 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어댑티브 리솔루션 리미트가 8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최소한 8분의 1 정도 영역으로는 보여지게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리솔루션을 해놓거나 꺼놓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놨고요. 됐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타임라인입니다. 뭔가를 하다 보면 타임라인 패널을 닫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닫아 놓으니까 다음 작업할 게 막막하죠. 이럴 때 요거를 누르시면, 요 타임라인을 누르시면 타임라인이 지가 알아서 째까닥 나타나 줍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도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프로젝트 플로우 차트라 그래가지고
요게 연결된 게 뭐가 있을 때 이 속에 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탭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도 보여집니다. 요 탭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가 뭔가 하면 리셋 익스포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요 옆에 있는 어드저스트 익스포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출입니다. 노출을 이렇게 막 굉장히 밝게도 만들 수 있고 어둡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근데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노출을 밝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 뿐이지 결과물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런 거를 보고 이 변화 상태를 그 노출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변화를 주고 싶으면 뭐 커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 그 노출을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는 거는 프리뷰 상에서만 노출을 변하는 겁니다. 요 노출 값을 요거는 리셋 시켜 주는 겁니다. 원 상태로 다시 돌려준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설명을 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컴포지션 창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컴포지션 창에서 뭐 레이어 작업도 하게 되고 푸티지에 대한 검증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를 끄집어내서 또 안내선을 끄집어내서 격자를 끄집어내서 맞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 속에서 이 창 패널 안쪽에서 말 그대로 푸티지도 갔다가 레이어도 갔다가 플로우 차트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브러쉬를 이용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다 이 레이어 창에서 하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또 다음에 요거를 레이어를 활용하는 것들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컴포지션 패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작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간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컴포지션 패널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 작업하다가 보면은 내가 뭔가 여기서 이렇게 뭐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때 보시면 이게 이 컴포지션 패널에서 내가 다른 탭을 선택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컴포지션, 푸티지, 레이어, 이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를 클릭하면 또 다른 레이어 창이 또 생기겠죠. 또 다른 레이어가 이렇게 또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다른 레이어가 불러 들어와져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무튼 요 컴포지션 패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씩 추가를 할 것들이 좀 더 있는데 지금은 요 정도 선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이게 찬바람이 좀 불고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드론으로 영상 찍으러 가고 싶은 욕심이 간절하게 드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공부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내일 금요일 하루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맞이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